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 어젯밤에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도 인하했고 또 그리고 미국의 여러가지 지표들도 시장에 우호적이었고요. 그런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 압력, 달러도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 후반 혹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미국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사그라진 상태이고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 밤 이제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들은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야, 니네 너무 먼저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오늘 밤에 반드시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이제 뒤집어진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계속해서 시장은 가던 방향으로 더 가려고 그럴 겁니다. 이 엄청난 낙관론, 이게 쉽게 꺾이지가 않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서 일단 분위기가 좋고 더 낙관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은 그래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역발상 정도는 좀 우리가 슬슬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채권시장 기준으로 해서는 금리가 너무나 연속적인 호재에 이어서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채권시장 이거 10년 선물이죠. 10년 선물 보시면 지난주부터 해갖고 이번 주 내내 올랐다고요.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역발상을 좀 갖고 가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금리는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좋은 걸 이미 선반영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일단 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시장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주식 시장의 대장은 나스닥과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대장인데 우리 주식시장의 대장들은 사실 매크로적인 변수, 뭐 고용지표고 인플레이션이고 관심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뭐 일단은 뭐 조금 더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참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하나 잘못 이야기한 게 있던데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걸 제가 날짜를 잘못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구글에서 엔비디아 액면 분할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2020년인가 21년에 액면 분할했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20년인가 21년에 액면 분할했을 땐 7월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이거 나름 좀 이제 주식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죠, 그죠? 예, 액면 분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사실 어떤 뭐 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에서는 액면 분할이 중요한 이벤트는 아닙니다만은 심리적인 측면, 투기적인 측면에서 액면 분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무튼 6월 10일 월요일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효력이 발생하는 뭐 오늘 밤, 뭐 아니면 뭐 내일, 오늘 밤 아니면은 뭐 월요일 이때까지는 일단 어떤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특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밤에 뭐 어떤 매크로적인 지표가 고용 지표가 뭐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한다, 엔비디아가 급락한다 한들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히려 막 급락하면은 눌림시 매수의 찬스로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막 더 탄력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하여튼 이게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얼마 남진 않았는데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어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혹은 어떤 시장의 파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환호 뭐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벤트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7월로 알고 있다가 이 보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아이고 바로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뭐 나스닥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주식시장은 사실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애매하죠. 답답하죠. 비교적 이 나스닥인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채권 시장에 대고 좀 전에 이제 10년물 선물 이거를 보면서 국채 선물 10년 국채 선물을 보면서는 봐라 이거는 좀 역발상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조금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대놓고 좀 과하다라는 움직임이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이제 별로 그렇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막 역발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 좀 애매한 좀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런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그 나름 투기적으로 중요한 이슈, 또 그리고 오늘 밤에 고용 지표, 이 두 개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인데 이것들이 좀 몰려 있다라는 것이 뭔가 좀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험 신호는 없다고요. 주식시장 강하고 금리 잘 떨어지고 있고 달러 잘 떨어지고 있고 아주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조금 앞서간다라는 느낌은 있죠, 그죠? 지표 발표 전에 니네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서 이거 선반영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명시적인 그런 위험 신호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이제 드디어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될려나 일단 잘 보면서 대응을 좀 할 예정이고, 아마 뭐 제가 미국 증시에다 대고 당장 오늘 밤에 뭔가 막 대응을 할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가 뭐 하락 전환을 하려면 좀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해서 오늘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한들 당장 오늘 밤에 제가 뭐 나스닥을, S&P를, 뭐 러셀을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일단 좀 차분히 지켜볼 생각이고, 제가 이제 중국 증시에 지금 베팅을 한 게 있습니다. 중국 지수가 한동안 어쨌든 좀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아서 한동안 5일선 잘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중국 지수를 일단 상승 베팅을 하나 해놓긴 했는데 오늘 이 보시다시피 5일선을 다시 깨버리면서 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거는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하여튼 제가 중국 지수를 이제 미국 증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지금 추종을 대충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건데, 아무튼 이건 아직까지 지금 낮 시간 기준으로는 뭐 그럭저럭 버틸 만한 가격대라서 이건 아직까지 상승을 포기하기는 아직 뭐 상승을 포기할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뭐 갖고 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지금은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어쨌든 이거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니까 얘가 이제 얘가 개장하기 전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품도 결국은 그 고용 지표의 영향을 이제 받고 나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 보고 나서 오늘 얘를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잘 풀릴지 이런 점들을 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들고 있는 이거 오늘 밤에 조금 고민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잘 들리면 잘 되거나 오늘 안 들리면 안 되거나 뭔가 그런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잘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글쎄요, 뭐 현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국채 시장에 뭐 채권 앞으로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쪽에 조금 뭐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근데 이것도 당장 오늘 밤에 뭔가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거 금리죠. 금리가 아래쪽으로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베팅을 하기는 이건 약간 추격의 의미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역발상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가 오늘 어떤 지표를 보고 금리가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튀어오르는 거 확실히 보고 나서 좀 나중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도 뭐 딱히 뭐 오늘 밤에 제가 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일선이 대략적으로 뭐 한 이 정도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못 눌렀네요. 네,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이 굉장히 좀 어쨌든 이건 이제 10년 선물인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완벽하게 꺾인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베팅도 뭐 딱히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이 중국 지수에 관련된 부분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아마 제가 좀 볼 것 같아요. 그 고용 지표 나오는 거 하고 이제 중국 지표 뭐 이런 어떤 이런 중국 지수의 연관성 이런 거 보면서 좀 이거에 대한 대응만 좀 아마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조금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쯤 돼가지고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긴 해요. 상해 종합이 지금 보시면 장중에 막 마이너스였다가 일단은 장 마감, 역시 한국 증시 문 닫으니까 뭐든 뭐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문 닫고 나서 지금 상해 종합이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여기 A50 지수도 많이 빠지고 선전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지고, 하여튼 중국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지금까지 A50 지수만 조금 괜찮았고 뭐 상해 종합이라든가 뭐 다른 지수들은 좀 전반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움직임이 딱 이상한 것은 아니긴 아니었는데
네, 오늘 이런 움직임이 뭐 딱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뭐 순리대로 움직인 거긴 한데요. 하여튼 근데 오늘 밤 물가지표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국 증시는 일단 한번 출렁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요. 어느 정도 장 막판이 되면서 낙폭은 좀 회복을 했지만은 출렁했었어요. 이렇게 출렁한 데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자면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뮤추얼 펀드 뭐 어쨌든 어떤 뭐 큰 펀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회계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소식, 잔잔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중국을 견제하는 뭐 그런 움직임, 미국 정치권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화당에서 어제 뭐 중국 배터리 기업들 뭐 특히 뭐 CATL이라든가 얘네들을 위구르 관련된 이슈로 제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뭐 여기 뭐 선전이라든가 아니면 A50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등등등등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부진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래 아직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단은 뭐 들고는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좀 쎄하긴 합니다. 중국 증시가 뭐 일단 제가 들고 있는 ETF들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포기하기는 아직까지 포기할 만한 그런 근거는 딱히 없어서 그냥 중국 증시 좋아진다에다 일단 베팅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뭐 5일선 같은 거를 이제 안착을 해서 몇 거래 이제 지났고 그렇다면 여기서 힘을 모았다면 언젠가 힘을 터트려 주면서 이렇게 5일선과 이격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쭉쭉 올라가는 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오늘 같은 날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 가지 악재들을 띄우면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금 좀 분위기가 일단은 쎄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어떤 뭐 미국 고용지표가 뭐 환상적으로 나오면서 또 금융시장의 낙관론을 또 확 살려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긴 있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일단 조금 쎄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중국 증시 중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추세적으로 오랜 하락을 겪었고 그걸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중간쯤에서 지금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상방으로 유리하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다가 오늘 쫄딱 미끄러지면서 이 분위기를 거의 뭐 중립적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방향 전환 결정 앞으로 크게 많이 오른다, 크게 많이 떨어진다에 대한 이런 결정을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서둘러 베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연되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 지표까지 이제 보고 나서 뭐 어떻게든 뭐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의 뭐 중립이 됐습니다. 거의 어떤 분위기는 중립이 됐어요. 오늘 하락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올라가야 될 때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일단 다시 중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그래도 좀 더 쏠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렇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를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또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표 발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공격적으로 아래쪽 갈 거야 이것도 아니고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갈 거야 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 관련된 이슈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TSMC 뭐 5월달 뭐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TSMC 5월 실적이 뭐 괜찮았대요. 또 그리고 오늘 뭐 중국 경제지표 이런 것도 참 괜찮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점들은 뭐 중국 증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TSMC가 뭐 오늘 뭐 5월달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반도체 친구들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랐나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죠?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이 코앞에 다가왔고 또 그리고 고용지표까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벤트, 투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 또 그리고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에서 중요한 이벤트, 그죠? 고용지표의 중요성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초반 혹은 지난주 후반부터 등장했던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야,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여기서 이제 이 고용지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야, 이거 침체 맞다. 아니다. 미국 경쟁 괜찮네. 아니면은 여기서 또 삐끗 잘못하면 야, 이거 또 인플레가 또 심각하네. 이거 금리나 물 건너간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을 보는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오늘 밤 발표되니까 그냥 보자고요. 그죠?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야, 경기 침체가 된다. 경기 둔화 우려된다. 이러면서 뭐 러셀 지수고 뭐고 간에 다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엔비디아는 고용 지표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나스닥은 이 고용 지표와 상관없어요. 고용 지표가 만약 안 좋게 뭐 어떻게 해서 고용 지표 충격으로 시장에 빠졌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나스닥,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눌림시 매수가 맞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너무 막 고용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 너무 심각하다. 고용 지표가.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가 나타나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을 거고, 그죠? 적당히 부합하는 게 아마 그래도 가장 좋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도 좋아버렸다. 고용시장이 너무도 좋다.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 야, 이거 9월달 금리나 물 건너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숫자가 나오는 게 시장에 가장 우호적이긴 할 겁니다. 근데 적당한 숫자가 나온다면 어차피 시장은 이미 좋은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이라 특별한 반응은 없을 거고, 하여튼 너무 서프라이즈냐, 너무 뭐 쇼크냐, 뭐 이런 것들만 보면서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알면 좋은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일단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낮 중에 있었던 일들, 이제 이렇게 차트 간단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조금 전에 유럽 증시 일단 출발했는데,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독일 증시 살짝 하락이지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고, 뭐 일부 지수들은 또 괜찮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 혼조하게 출발인데 막 공격적으로 막 매도세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좋은 분위기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은 오늘 하락 마감했네요. 결국은 중국은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좀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 보자면 일단 어떤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오늘 밤 미국 고용 지표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지표 발표 전에 답답한 흐름인데, 여기 어떤 중요한 저항인 거 모두들 다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또 어떤 그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지금 이거를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오늘 밤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모습입니다. 얘도 답답한 구간, 얘도 이제 여기를 넘어갈까 말까,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두고 지금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자면 위쪽으로 제한적으로 잘 될 수 있고, 못 되자면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못 될 수 있고, 뭐 그런 자리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봤고요.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일단 오늘 뭐 그냥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림. 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없고 차분하게 그냥 잘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뭐 A50 지수라든가 오늘 이런 게 오늘 조금 좀 많이 움직였죠. A50 지수가 오늘 장중에 전저점을 살짝 붕괴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철렁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좀 표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고 있다. 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제 그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 좀 개장까지 일단 조금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이고,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밤 미국의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핑계로 해서 얼마든지 뒤집어 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얼마든 뒤집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냥 쭉 살펴봤고요. 위안화는 이런 모습이네요. 일단 이런 모습이라면 일단 위쪽에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고 상승은 일단 제한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음봉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본다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위안화가 튀어 올라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위안화 약세 흐름,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위안화 약세는 어느 정도 방어가 이제 제한이 될 겁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면은.
근데 여기서 만약 또 양봉 달고 올라온다, 그러면 또 이제 상승 쪽으로 또 다시 기울게 되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답답한 그런 구간인데, 오늘 밤에 그런 움직임은 이제 그런 저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상승 시도를 안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양봉 날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뭐 엔화도 그냥 계속해서 뭐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엔화도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금리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도 못 가고 위쪽으로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엔화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 당장 위쪽으로 올라갈 뻔한 엔화 약세, 추가적인 엔화 약세의 위기는 어느 정도 일단 좀 극복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 중요한 지표 발표 있으니까 뭐 일단 지켜보자고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아 참, 그리고 그 N1 환율도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입력을 한 건가? 이게 요즘에 인베스팅이 이게 차트가 요즘에 안 뜨더라고요. 요즘 서버가 조금 좀 맛이 갔나? 아까 전에 엔화보다 말았죠. 네, 이거 N1 환율입니다. N1 환율. 요거는 어떤 아래쪽으로 가면은 시장이 낙관적인 거, 위쪽으로 가면 시장이 비관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지표로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꾸역꾸역 일단은 바닥은 만드는 모습입니다. 꾸역꾸역 바닥 만들고, 여기서 꾸역꾸역 여기서 또 이렇게 슬슬 그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밤 지표 보면서 좀 이야기하자고요. 오늘 밤 지표는 이제 그만큼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바닥 만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비관론 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꾸역꾸역 올라온 거다 보니까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올라왔으면 시원하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서 또 제한되고 있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아래쪽으로 쭉쭉 처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워낙 어떤 워낙 낙관론이 세기 때문에 이게 위쪽으로 잘 못 올라오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일단 하방 압력이 훨씬 좀 센 그런 상황이라고 아직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게 이걸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매수의 근거는 있죠. 엔화의 매수에 뭐 근거는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양봉들이 있고 이런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엔화 매수의 근거는 있는데 약합니다. 근거가. 좀 더 강력한 놈이 나와야 그래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하여튼 지표 발표 전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그 삼성전자는 답답하고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신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7%, 야 엄청납니다.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도 이렇게 올라주면서 신나게 올라주면서 코스닥도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둘 다 한국 증시는 일단 답답한 뭐 그런 구간에 와가지고 뭐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당장은 좀 어떤 관망 이런 대응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할 게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대지수 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근거들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은 유효한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 생명이죠. 투자는요. 아직 그 반등시 매도 전략을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할 만한 그 타이밍이 이제 지금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점을 잡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점 잡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흐름을 먹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저기 5일선과 이격을 상당히 벌이면서 오늘 약간 좀,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코스피를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오버 언더 슈팅에 각종 슈팅에 좀 유의하자라는 표현을 이제 코스피에다 대고 드렸는데, 코스닥이 오늘 또 치고 오르네요. 글쎄요, 약간 역발상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뭐 지켜보자고요. 지금 당장 일단은 관망의 구간이고 지금 이걸 뭘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하방 베팅 할 거면 음봉이 나와야지 뭘 하방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양봉만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죠? 지표 발표되고 나서 파티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다 봤고요. 저기 원달러 환율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지켜야 될 자리는 딱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죠.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더 이상 추세적인 상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던 추세적인 상승이 끝났을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비중을 슬슬 줄이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비중을 줄이실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전술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였죠. 오늘 1365원에 대한 테스트가 좀 중요하다. 왜 65원이냐면 5월 27일 월요일 날 음봉이 중요하거든요. 이 음봉의 시가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시가에 대한 지지력을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이 자리가 깨지면 이제 계속해서 좀 아래로 좀 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더요. 근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조금이라도 더 위쪽으로 비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라서 일단 뭐 대부분 다 기존 달러 보유자분들이실 테니까 이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뭐죠?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턱걸이, 이건 그냥 겨우겨우 죽지만 않고 살아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 됐으면 조금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게 뭐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월요일 날까지 이제 보셨다가 월요일 날 확실히 어쨌든 월요일 날에 뭔가 확실히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이 선을 확실히 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확실히 아래쪽으로 가든가 뭔가 반응이 나타날 테니까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월요일 날 어떤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딱 거기다가 그 종가를 맞춰버린 그런 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좀 와가지고 일단은 뭐 약간 보류해도 괜찮다 뭐 그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모습 됐으면은 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만 이제 비중을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보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쫙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5일선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 지수들도 오늘 약간 좀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금 좀 과하긴 했던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급등을 하니까 콜옵션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변동성 지수들이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좀 한국 증시엔 좀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뭐 내일 폭락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강합니다. 그죠? 뭔가 이제 반대로 하려면은 한참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늘 하여튼 그죠? 지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또 들썩들썩 하여튼 뭐 들썩들썩 하겠죠. 뭐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이야기는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일주일간 수고들 많으셨고 아마 주말에 한 편 올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